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연장전에서 터진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 역전골로 호주를 꺾고 아시안컵 4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비긴 요르단과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3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격론을 펼친 끝에 이재명 대표에게 당론 결정권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문경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2명은 내부에 있던 다량의 식용유가 폭발하면서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연결식은 오늘 엄수되고 유해는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개발국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자료를 유출하려다 촉발됐습니다. 개발 분담금을 연체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상황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9개월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9%로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3%로 일주일 전과 같았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가 30%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해 4월 2주차 조사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가장 많이 꼽혔고 경제, 민생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와 거부권 행사를 응답한 비율이 지난주보다 늘었습니다. 정장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로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5%로 같았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내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6%,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3%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정부 여당의 요구를 야당이 거부한 걸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소상공인 부담을 외면했다는 여당의 비판에 민주당은 그동안 노동 현장 안전을 위해서 한 게 뭐냐며 유예를 논의할 시기는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협상의 한 축이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의 유예 요구를 거부한 건 이미 때는 늦었다는 당내 의원들의 지적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유예 기간 2년을 거쳐 간신히 시행된 법을 도로 멈추는 게 맞느냐는 원칙론을 내세운 겁니다. 지금 실제 산업재해가 2건이 연달아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 법 시행 이후에 정부 여당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당이 역제안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신설안은 재해 예방의 핵심인 감독, 조사 기능이 빠졌다며 노동 현장 안전 강화라는 법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동네 식당이나 카페 주인까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민생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 외면을 운운하다니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양대 노총의 총선표를 의식해 영세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다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것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이 과연 그러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52만 사업자들은 사회적 강자입니까?
유예 합의를 위해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하지 못했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까지 수용했지만 신의를 저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사고 방식을 보여준 거라면서도 대협상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협상안을 제시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이견이 워낙 커 합의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둘러싼 논쟁은 총선과 맞물려 표심을 얻으려는 여야의 여론전 소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이 추진하는 경기도 행정구역 재편과 관련해 시민들의 뜻을 존중해 실효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구리에는 서울 편입을 원하는 분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파성이라든가 누가 먼저 주장했는지 따지지 않고 각 지역 시민들의 의사를 우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당이 추진해온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과 함께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 역시 동시에 논의하겠다며 이를 전담할 당내 태스크포스 구성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경론을 펼친 끝에 이재명 대표에게 당론 결정권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 이 대표에게 공을 넘긴 건데 국민의힘은 병립형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60여일 앞두고도 선거의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에 열쇠를 진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점심 도시락까지 시켜가며 4시간 가까이 경론을 펼쳤지만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공을 이재명 대표에게 넘겼습니다.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권역별 병립형을 도입할지 이에 대한 선택은 물론 어떤 절차를 밟아 당론을 정할지까지 모든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한 겁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선거제도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거제도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청래 최고위원의 제안 뒤 실무 준비에도 착수하며 가능성이 거론된 전당원 투표 실시는 불투명해진 분위기입니다. 정면 돌파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원 투표는 책임지길 피하는 것이란 비판이 지도부 안에서까지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전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일찌감치 당론을 병립형 회기로 정한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유지를 대비해 최근 위성정당 창당 준비에 나서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내리든 당 안팎 반발에 직면하게 될 이 대표 상황을 겨냥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갈 거 그랬어요.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인들 공약 아니었던가요? 선거구 획정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과 강남 등의 지역구를 줄이는 문제를 두고 여야 모두 양보하지 않으면서 예정됐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마저 취소됐습니다. 일각에선 선거를 한 달 앞둔 3월 초에야 선거구를 확정한 지난 21대 총선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제와 선거구 조정 문제는 양당의 후보자들은 물론 제3지대 구도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입니다. 늦어질수록 부담은 더해지는 상황에서 결정권을 넘겨받은 이재명 대표의 어깨도 무거워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가 쌀값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민간 물량의 쌀 5만 톤을 추가로 사들여 해외 원조에 쓰기로 했습니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기르는 농가에 주는 지원금 제도도 장려하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은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의 쌀값 보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도 쌀값 하락 추세가 잡히질 않자 정부 여당이 쌀값 방어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값이 더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 먼저 쌀 5만 톤을 더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월 발표했던 5만 톤을 더해 총 10만 톤의 민감 물량을 식량 원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루쌀이나 논콩같이 논에서 재배할 수 있는 다른 곡물, 즉 전략작물을 기르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 정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생산량 감소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시장 논리로 쌀값을 올려보겠다는 취지인데 전날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새 양곡법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사후적 시장 격리 중심의 수급 관리로는 안정적인 쌀값 유지가 어려운 만큼 윤석열 정부의 쌀 수급 정책은 과거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차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농가 민심을 잡으려는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 개정안 내용을 일부 바꿔 전날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논란이 컸던 정부의 쌀 의무 매입 조항은 삭제했지만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것이 쌀값이 푹 올라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회에 그런 의무를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하자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정부는 새 양곡법 개정안이 혈세를 낭비하고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합의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시행령부터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요금제에 따라서 자유롭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실제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단통법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정부는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단통법 폐지는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우선 당장 이번 달 안에 단통법 시행령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폐지 전이라도 실질적인 가격 인하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기존 단말기 유통법은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구매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정해둔 시행령부터 풀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통신사와 유통점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줄 수 있다면 사업자 간 가격 인하 경쟁이 촉진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통법 제도 개선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법안 폐지에 야당 협조를 기대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출시된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압박에도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실질적인 지원금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가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노후 부지에 대한 신속한 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 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오는 5월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지정 세부 기준을 발표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1기 신도시 경기 군포시 3본의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법률 상담과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거점 도시 4곳에서 먼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단지, 내가 사는 이 신도시가 좀 더 멋지고 사업성이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게 될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전문적인 그런 자문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에 발맞춰 이번 달 권역별로 설명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노후 부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입니다. 택지 개발 사업 등으로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가 적용 대상입니다. 대상이 애초 전국 51곳에서 108곳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구도심과 임적지역을 포함하고
노후 산업단지까지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서울 가양과 경기 고양 행신, 창원 국가산단 등 전국 215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 정비구역으로 선정되면 각종 건축 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됩니다.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고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도 면제됩니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300% 안팎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는 5월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한 뒤 하반기에는 선도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기준에는 주민 참여도와 노후도, 사업 파급 효과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을 거쳐 2030년이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개발국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핵심 기술 관련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연체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KF-21 공동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파견돼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보안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지난달 17일 정문 검색대에서 인가받지 않은 USB 여러 개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겁니다. 이 사실은 국가정보원과 방위사업청, 국군방첩사령부에 통보됐고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 자료 유출은 군사기밀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데 아직 이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는 출국이 금지된 상태로 기밀 유출이 아니더라도 미인가 USB 소지 등 보안 규정 위반에 대해선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조치,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 방산 수출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단 여부 문제를 논하기는 성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1월 KF-21의 시제기 함대와 각종 기술 자료 이전, 전투기 현지 생산을 조건으로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때문에 카이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현재 10여 명 파견돼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분담금 1조 원가량을 연체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료 유출 정황까지 적발되면서 인도네시아와의 KF-21 기술 개발 협력에서 잡음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가 큰 폭발과 함께 피할 틈도 없이 고립된 이유를 밝히는 게 핵심인데 또 분향소에는 두 소방관의 희생을 기리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일고 검은 연기가 치솟는 순간 꽝 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공장 주변 또 다른 CCTV 화면에서도 섬광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바로 이 폭발, 순직한 두 소방관이 미처 탈출하지 못한 이유로 추정됩니다. 원인으로 유력하게 지목되는 건 식용유입니다. 소방은 4,000리터가 넘는 양이 보관돼 있던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달궈진 기름 증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이른바 플래시오버 현상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불이 난 지 이틀 만에 이 폭발을 비롯한 사고 원인을 찾으려는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불은 모두 꺼졌지만 현장은 아직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도 많아 드론까지 투입해 발화 지점 주변을 꼼꼼히 살핍니다. 기름이 많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현장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 감식을 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청과 소방서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조화가 줄지어 놓였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울음을 삼키고 시민들도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했습니다. 저희 의소대 담당이었을 때 가장 많이 카톡이나 연락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참 안타깝고 할 말이 없습니다. 부디 좋은 데 가서서 편안하게. 두 소방관의 연결식은 경북도청에서 엄수되고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애도하는 연결식이 오늘 오전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엄수됩니다. 경상북도 청장으로 치러지는 두 소방관의 연결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소방공무원,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와 남화영 소방청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연결식에서는 두 소방관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 훈장이 추서되고 동료 소방공무원이 조사를 낭독한 뒤 유가족이 직접 고인께 올리는 글을 읽습니다. 연결식이 끝나면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 학대 혐의에 대해 특수교사의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 이후 몰래 녹음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교사 노조는 녹음 파일 증거 인정이 교육을 후퇴시킨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장애인 부모연대는 녹음 말고는 학생을 보호할 조치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특수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의심되자 등교하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폐성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인정해 몰래 녹음을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주 씨는 몰래 녹음이 불법은 맞긴 하지만 달리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음 자체가 위법인 행위는 맞으나 이 상황의 어떤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아이가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그 다른 친구들, 그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도 장애가 있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 주호민 씨는 판결이 특수교사와 장애학생 부모 간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바랐지만 녹음 파일 인정을 두고 교육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수교사 노조는 불법 녹음이 증거로 채택돼 교육계에 후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가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닌 자기 방어가 판치는 곳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것이며 수업은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기계적인 의례가 될 것이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입장은 반대입니다. 녹음이 필요한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린이집처럼 특수학급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번번이 무산됐고 장애학생 인권을 보호할 울타리도 수십 년째 그대로라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가서 자기가 당한 억울함이라든지 자기가 겪은 일들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쟁점화되거나 이게 이슈화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1심에서 특수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가 유죄로 인정된 것과 맞물려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특수교사와 장애학생 부모 사이의 엇갈린 목소리는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전북 익산시 동북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5.96도, 동경 127도이고 지진 발생 깊이는 13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남 하동군 북천면에 있는 농막에서 불이 나 2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농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제 힘으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농막과 비닐하우스 등이 전부 타 소방서 추산 2,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단독주택 농기계 창고에서도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일부와 비료, 경운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4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이 창고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 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직업군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요와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 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스토킹 피해자를 돕는 전담 조직인 원스톱 지원사업단을 출범했습니다.
민간 경호와 이주 지원 등을 제공하는데 지금까지 130명 넘는 피해자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한때 사귀었던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계속 전화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던 남성은 결국 A씨 집 현관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서울시는 A씨에게 원스톱, 일괄 지원을 통해 이사 비용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포함해 스토킹 피해자 136명이 시 도움을 받았습니다. 심리나 의료 상담부터 법률 자문과 민간 경호원 서비스,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거주비 지원 사업은 스토킹 피해자가 그런 가해자를 피해서 이사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이사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요. 긴급 주거시설은 그런 이사할 시간조차 없을 때 긴급하게 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이번 달 문을 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주비 지원 대상을 기존 20명에서 50명으로 긴급 주거시설도 2개에서 3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일본 군마현이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를 끝내 산산조각내며 철거를 하면서도 과거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군마현은 철거를 사흘 앞두고 제주도와 우호 협력을 위한 실무 협의까지 했는데 제주도 측은 유감을 표명하며 협력 사업 여부에 회의를 나타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에 붙어있던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와 건립 취지가 적혀있던 동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군마현은 중장비로 추도비는 물론 주변 설치물까지 산산조각내 지난달 31일 철거를 마쳤습니다. 군마현 지사는 그런데도 추도비 자체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あの日自体を否定してるわけじゃなくて、あそこの別に精神を否定してるわけじゃないので、なんかその過去の歴史を修正しようとかいう意図もありませんし。 그러면서 이번 철거는 시민단체 측이 추도식에서 강제 연행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마현 지사는 조선인 추도비 철거를 불과 사흘 앞둔 지난달 26일 제주도지사를 만나 우호 증진을 위한 실무교류 협의서까지 체결했습니다. 군마현의 추도비 철거에 오형훈 제주도지사는 기만당했다며 협력을 이어갈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만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실무교류 협력이 더 강화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유보돼야 될 것이냐 이제 그 판단의 몫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우호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지자체의 방침이고 최고재판소의 결론까지 난 사항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도비 철거 강행으로 군마현과 일본 정부가 강제 연행의 흔적을 지우려는 퇴행적 역사관을 또 한 번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올해 1월 미국의 일자리가 예상을 뛰어넘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 2일 올해 1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35만 3천 건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18만 5천 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3.7%로 전문가 전망치에 3.8%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차량 내 경고등 표시가 규정된 크기보다 작다는 문제를 지적받아 220만 대 가까이 리콜합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브레이크와 주차, 브레이크 잠김 방지 등을 알리는 경고등 계기판의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대규모 리콜을 진행합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2년부터 2023년형 모델 S 등 219만 3,869대로 사실상 미국 내 테슬라 차량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당국은 작은 글자로 표시되는 경고 등이 계기판의 중요한 안전정보를 읽기 어렵게 만들어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차량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잇따라 리콜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동으로 가려다가 홍해 항로 후티 반군의 위협에 바다를 떠돌았던 호주산 소양 16,000여 마리가 결국 한 달 만에 출발지로 돌아왔습니다. 제출한 가능성은 남았지만 우려했던 물류 위기가 현실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가축을 싣고 호주를 떠나 요르단행을 택했던 상선 바이자호가 어찌된 영문인지 다시 호주 앞바다에 떠 있습니다. 홍해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호주 정부의 항해 중단 명령으로 뱃머리를 돌려 지난달 29일 호주로 되돌아온 겁니다. 정확히 한 달 만에 프리멘틀 항을 출발했다가 같은 항 앞바다로 귀환했습니다. 애꿎은 소와 양 16,000마리가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 There should be no doubt that Australia's biosecurity and the health and welfare of the livestock on board are our highest priorities. After standing offshore yesterday and yesterday evening and replacing the animal bedding, the vessel has returned to port and is berthed in Fremantle. 일단 원산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만큼 해외 동물처럼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 때문에 프리멘틀 항에서 약 10km 떨어진 해상에 머물렀습니다. 당국은 섭씨 40도 폭염에 시달리는 가축을 빨리 하선시켜야 한다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에 따라 지난달 31일 수의사 2명을 바이자호에 보냈습니다. Temperatures in Perth reached a high of 43 degrees in the east. Animal activists are concerned for their well-being. 호주 당국이 수출업체가 낸 재수출 신청 서류를 현재 검토하면서 제출한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 허가가 난다 해도 홍해를 우회하는 또 다른 한 달간의 장거리 항해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마셜제도 선적이지만 가축을 수출하려는 업체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것으로 알려진 바이자호.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회사 소유이거나 이스라엘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을 최우선 공격 표적으로 삼으면서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이 최근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49% 대 45%로 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CNN 여론조사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이내로 이겼던 조지아주에서도 트럼프가 51% 대 43%로 8%포인트 앞섰다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초반 압승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이기고 있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가스 충전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나 3명이 숨지고 280명이 다쳤습니다. 케냐 정부는 사고 장소는 가스 충전 시설 운영이 불법인 일부 밀집 지역이라면서 결국 부정부패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한 아파트 뒤편에 거대한 화염이 솟구쳐 오릅니다. 현지 시간 2일 0시쯤 나이로비 엠바카시 지역의 한 충전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과 동시에 불길이 의류 창고와 상업시설 등을 덮쳐 3명이 숨지고 30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Ulikuwa mkasa wa moto uliotokea usiku tunapolala, ndio tukajikuta tumekimbia na miguu zetu, wengine wakachomwa na moto, lakini mimi miguu ndio ilivunjika. 케냐 당국은 화재 발생 9시간 만에 불길을 잡고 날이 밝자 사고 구역의 접근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불길이 주택가 주변까지 번져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There's still a search going on of whether there are bodies which have been burnt in various houses, and we are asking Kenyans to pray for us. 충전소에서 가스트럭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케냐 당국은 결과적으로는 인재라고 밝혔습니다. 가스 충전소가 금지된 지역이라는 겁니다. This is a yard, an illegal gas filling yard, which had not been licensed by the Nigerian Petroleum Regulatory Authority. But then they continued to operate in such a residential area, high density area. 또 산업단지가 주거지에 지나치게 인접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건축법 위반을 눈감아줬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매년 국내 쌀 소비가 줄면서 쌀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해외 판로 개척에 적극 나선 곳이 있습니다. 명품 쌀로 잘 알려진 임금님표 이천쌀이 주인공인데요. 3년 연속 대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최신식 도정 설비를 갖춘 미국 처리장이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갑니다. 국내 최고 쌀 브랜드를 자랑하는 임금님표 이천쌀이 포대에 담겨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행선지는 미국 뉴욕과 시카고. 교민들의 호평에 힘입어 10kg짜리 3,800호, 38톤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뉴욕은 3년 연속, 시카고는 올해 첫 선적입니다. 이천쌀로 만든 가공식품 컵 누룽지 6,000개도 선정 목록에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로 개발된 컵 누룽지도 지금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출길에 오르는데 아마 외국에서도 좋은 호평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생활 변화로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에 머물렀습니다. 해마다 소비량이 줄자 정부가 생산 규제를 고민할 정도로 쌀 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이천에선 적어도 이런 걱정이 덜합니다. 임금님 진상미였다는 과거 이미지에 안주하지 않고 쌀 부분 최초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고 계약 재배를 통한 100% 수매 제도를 시행하는 등 명품 쌀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이천쌀을 원료로 한 수제 맥주와 음료, 빵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안전검사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각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희가 매달 농약 잔류 검사라든가 성분 검사, DNA 검사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한 쌀임을 강조하고자 계속. 이천시는 지난달 이천쌀의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획득을 계기로 이슬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이 개관 이래 처음으로 수장고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박물관 수장고는 단순히 소장품을 쟁여놓는 곳이 아닙니다. 지진에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데요. KCTV 제주방송 허은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 한편에 위치한 수장고. 커다란 철문 앞에 선 직원이 여러 단계에 거쳐 본인 인증 등 보안 해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열쇠를 넣어 돌려 운전대 크기만한 손잡이를 당기자 굳게 닫혔던 두꺼운 철문이 열립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이 수장고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건 개관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1년 개관한 국립제주박물관의 소장품은 모두 53,900여 점. 시간이 겹겹이 쌓인 만큼 수장고가 노후화되고 소장품이 포화 상태에 이르며 2년에 걸친 개선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직원이 버튼을 누르자 자동화된 이동 경납장이 열립니다. 경납장에는 제주에서 발굴되거나 발견된 토기 등의 문화재 소장품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습니다. 개선 공사를 통해 기존의 2배 이상인 12만 점의 소장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문화유산 표준 관리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네, 저희 박물관 소장품은 표준 유물 관리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요. 수장고 내부에서 이 소장품을 검색해서 이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지진 같은 자연재난에도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용되는 소화가스를 소장품과 인체의 유해성이 덜한 친환경 가스로 변경하며 안전한 소장품 보관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수장고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선진화된 보관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도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립제주박물관은 이와 함께 소장품 1000건을 고화질로 촬영해 공개하는 등 소장품의 보존뿐 아니라 활용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해 활동해온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서 선보였습니다. 켄건민 작가 등은 이민자로서 겪은 차별과 향수, 특유의 정서를 다채롭게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수면 위는 평화로운데 물밑에선 서로 물어뜯는 잔혹한 혈투가 펼쳐집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백인 사회와 달리 무차별적으로 피해당한 한인 사회의 시련과 차별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켄건민 작가는 유화에 강렬한 자수를 더하고 고대 신화 이미지와 결합해 시대의 억압에 눌린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영화처럼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제 자신이 이민자이다 보니까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성소수자, 장애인, 이민자, 유색인종 그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작업을 전개해왔습니다. 유기미 작가는 추억이 담긴 장소를 부드럽고 몽환적 색감으로 화폭에 옮겼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이자 여성 엄마로서 겪은 고립, 특정 장소에 대한 애틋한 정서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미 작가의 작업은 본인이 이민자로서 생활하면서 경험하였던 그리고 잊고 싶지 않는 것들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연변이 같은 형상에는 임미애 작가의 유년기 기억과 환상의 파편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하와이로 이민 온 뒤 뉴욕 등으로 거처를 계속 옮겨온 이주의 경험과 팬데믹의 단절감을 구상과 추상을 결합해 표현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직업 세계도 변화했고 그 과정에서 사라진 직업도 있습니다. 질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하철. 나만 빨리 가면 된다는 생각에 양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열차가 와도 탈 수가 없습니다. 출입문이 최대한 많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출입문 안으로 승객을 밀어 넣어주는 푸시맨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 늦을 것 같고 지금 큰일 나는데 내려고 하는 사람도 못 내리고요. 타려고 하는 사람 못 타고 그냥 안에 완전 뒤죽박죽인데요. 백화점이나 방문 판매 사원을 통해서 사면 20%에서 50%까지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피부 손질을 하는 동안 고객은 편안한 자세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장품이 소비자에게까지 판매되는 유통 구조는 전근대적인 취약점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수많은 디지털 문명 속에 가려져 있던 주판이 다시 한번 빛을 보고 있습니다. 주산을 가르치는 곳이 늘어나자 주판을 만드는 공장도 손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해 5월까지 한 달에 고작 2천여 개 만들던 주판을 지금은 2만 개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소중함으로 남았던 기억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속도에 밀려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묘도
또 이른 고향 방문도 굳은 날씨 예보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듯합니다. 교통량 자체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날씨의 영향으로 속도 내기 어려운 구간들이 곳곳에 자리할 텐데요. 그래서 주요 도시 간 소요 시간 역시 많이 줄어드는 편은 아니라 지난 주말과 비슷하겠습니다. 그래도 강원권 가는 길은 꽤나 혼잡해서요. 양양까지는 2시간 30분, 강릉까지는 최대 3시간 40분 예상됩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시더라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정체가 조금 일찍 시작되는 편인 52번 고속도로 원주 방향은 초입 구간인 초월 부근에서 교통량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이용해 양양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오전 7시 출발 기준 남양주에서 양양까지 가는 데는 2시간 10분 정도 예상됩니다. 한편 잠시 후 7시부터 영동선과 경부선에선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되죠. 연휴 시작 전날인 8일부터 12일 사이에도 연휴를 맞아 주말과 같은 구간 안에서 버스 전용 차로제가 적용되고요. 시간은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늘어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고속도로는 논산 쪽으로 차츰 남풍새 부근에서 속도가 내려가기 시작하겠고요. 15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도 서평택 일대 통과가 어려워지겠습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립니다. 현재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고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방에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제주도에 5에서 30, 전남 해안은 5에서 20,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1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양이 적어서 미세먼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중서부를 중심으로 대기질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6도, 청주가 1.1도, 대구 4.7도, 부산은 5.2도로 대부분 영상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8도, 청주와 대전 8도, 광주 9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에 그리고 월요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또다시 비나 눈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